신심은 천심, 고분양가를 외면하는 대구 사람들 19주차 주간 브리핑. 여기를 살펴보는 거죠. 네.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힐황리라고 하나요? 힐황리? 힐황리. 옆에 인근에 있는 가격 보면 한 8억 정도. 8억에 좀 못 미치는 가격인데 얘는 한 9.5억 정도 잡아야 되죠. 비싸다. 비싸다. 그럼 왜 이렇게 비싸지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싼 집에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가격 대충 계산해 보면 뭐 싼 거는 9억, 비싼 거는 9억 5천, 한뭐 9.3억 정도, 한 9.2억, 9.3억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평균적인 가격 9.3억 정도 이야기해 보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싼 집에 살아야 되는가? 대지비를 한번 봅시다. 대지비. 어제 제가 이거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평당 3천만 원? 그 정도면 살만한데? 이런 느낌이었었는데요. 대지비가 평당 얼마나 치이는지 대충 한번 계산을 한번 두드려 봅시다. 대지 지분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오는데요. 요거 한 5평 되려나? 5평? 많으면 7, 6평?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 중심 상업지역 이런 데 보니까 중심 상업지역 보니까 대지 지분이 한 5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얘들은 용적률 한 1400% 이럴 때 공사했을래나?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더 세죠. 예. 중심 상업지역은 용적률 1300%인 시절이 있었고요. 이런 데 보면은 살펴보면은 대지 지분 5평 이렇거든요.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 1000% 거의 뭐 풀로 짓는다고 보면은 그 용적률 감안했을 때 대지 지분 한 7평 정도 되겠네요. 많으면 한 7평 정도. 용적률 한 300%인 곳 아파트 9평 34평형 기준으로 용적률이 3종 주거지역 250%인 곳 250%인 곳 이런 거 찾아보면요. 대지 지분이 한 14평 나오려나? 13평 13평 뭐 요 정도니까 요거 반에 반? 아무튼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7평 정도 나온다고 대충 생각해보면 다시 대지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한 5억, 대지비가 5억 정도 들었답니다. 그러면 한 평당 땅 7천만 원짜리 사는 정도 느낌입니다. 한 평당 이 7천만 원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동성로에 가보면 동성로 건물 가격 실거래 가격 한번 볼까요? 동성로 실거래 가격 동성로 실거래 가격이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시내 한복판에. 최근 실거래 가격 이런 것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 가격은 여기를 밸류맵이라는 곳에서 보면 조금 편리합니다. 조금 편리한데요. 요거 보실 줄 아실런가 모르겠다. 네, 요 밸류맵이라는 곳입니다. 밸류맵. 밸류맵에 와서 대구시 중구로 왔습니다. 요즘 조금 핫하다는 교동인가요? 종로? 요쪽 편이 좀 핫하죠. 그래서 최근 거래 연도를 좀 최근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2004년, 3년, 2년, 뭐 1년 요맘때까지 한번. 요맘때까지 줄여보면 시내 한복판에 땅값이 얼마밖에 안, 이거밖에 안 해? 시내 한복판에? 중심 상업지역에? 토지 단가가 평당 3,500만원, 3,500만원입니다. 평당 3,500만원. 보셨죠? 다른 것도 몇 건 대충 더 살펴볼게요. 제일 핫하다는 이 동네, 핫하다는 이 동네, 이 분홍색 땅, 여기가 여기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제일 핫한 땅이 중심 상업지역이죠. 토지 단가가 평당 1,300만원. 왜 이렇지? 세로도 있고, 접근성이 이게 교통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앉았네요. 뭐, 대충 요거, 예, 조금 멀쩡한 큰 건물 한 개 봅시다. 평당 3,500만원. 시내 반월당 그 종로, 이쪽 제일 핫한 동네, 평당 3,500만원. 그러면 반월당 쪽, 요쪽을 한번 봅시다. 일십, 백, 천만시, 백만, 천만원. 와, 여기는 2억이네요. 여기는 중심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핫한 곳 중에서 제일 핫한 곳. 네, 그쯤 되니까 한 2억 정도 되고요. 조금 돌아서는 골목으로 가도 1억 3천, 1억 3천. 그렇게 보면 요 제일 핫한 동네 평당 3,500만원 정도 수준에 몇 년 전에 거래가 된 걸 보면은 그럼 이 동네는 땅이 얼마에 팔렸을까?
힐황리 땅이 얼마나 팔렸을까? 보면요, 땅값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 요거 다 묶으면 대략 1000평 정도 됩니다. 1000평. 1000평을 매입하는데 360억 정도의 땅값을 지불했습니다. 100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는데 360억. 그러니까 실거래 건수를 한번 찾아보면은 대충 한 4천만 원 되네요. 4천만 원. 평당 한 4천만 원. 평수가 1000평이 조금 덜 되나 봅니다. 평당 4천만 원 수준으로 땅을 매입해서 어쨌든 360억을 주고 매입한 땅으로 아파트 150세대죠. 여기 주상복합이죠. 상가도 있지 싶은데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상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건 아직 못 보겠던데 이거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밑에 상가도 몇 개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그 아파트 개수만 따져봤어요. 아파트 개수만 360억을 땅을 주고 사서 150세대가 나누면은 한 집당 2.4억. 한 집당 2.4억.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아파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지냐 하면은 오피스텔 30세대까지 더해집니다. 대충 뭉뚱그려서 360억 주고 샀는 땅을 180집에 나누니까 한 집당 2억 정도, 들여서 들어오는 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한 집당 2억씩 7평 땅을 2억씩 이 정도 느낌. 평당 3천만 원? 이렇게 나누면 되나요? 아유, 제가 계산을 다 했었는데 지금 살짝 헷갈립니다. 어쨌든 360억 주고 산 땅을 한 180집에 나눠 보니까 한 집당 대지비가 한 2억 정도 들겠더라. 근데 실제로 분양되는 가격을 보면 대지비가 실제로 땅 사는데 드는 한 2억 정도만 되는데 이게 2.5억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엄청 먹고 들어갑니다. 2억짜리 땅을 주고 사가지고 뭐 철거하고 뭐 한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가나요? 2억짜리 땅이 5억으로 돌변하는 이 사태. 그래서 대구에 한창 그 지을 때 힐스테이트니 뭐 주상복합이니 이런 것들을 한창 지어댈 때 저런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 등을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엄청 여기서 뻥튀기를 많이 시킵니다. 건축비도 물론 어느 정도 뻥튀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비싼 분양가에서 과연 이만한 땅에 살 가치가 있는가? 이 비싼 돈을 주고 시내, 아까 교동 보셨죠? 교동, 종로. 교동인데? 교동 먹자골목? 잠시만요. 근데 제가 동네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나? 이게 제일 핫한 동네. 교동 이런 게 안 보이네요. 지금 못 찾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평당 한 집당 땅값만 5억, 건축비 뭐 4억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땅도 그러면 사들일 때 이미 굉장히 시내 땅값하고 똑같은 땅값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들였죠.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 보면 7억 4천이거든. 7억 4천. 이 두 개 거리가 멀지 않죠. 7억 4천 대 한 9억 4천. 2억 차이 납니다. 2억.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건가? 이것도 22년식 최신식 아파트거든요. 최신식 아파트. 몇 년 차이가 나겠지만 좀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층 세대 최소화 지하 2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 그러면 지상으로 주차장이 좀 올라오고 지하가 지상으로 주차장 좀 올라오고 뭐 상업 공간 몇 군데 나오고 뭐 커뮤니티 시설 나오고 해서 한 8층부터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구조 같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도를 한번 다시 가봐야 되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가서 여기 일반 상업지역에 여기 안에 땅값을 평당 7평에 5억 정도니까 평당 7천만 원 정도.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땅값 7천만 원짜리인 동네에
집 짓고 사는 게 이게 중심 상업지역 이런 데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대구의 건설 붐이었었습니다. 그럼 땅값으로만 얼마나 남겨 먹었냐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아까 토지 매입하는데 비용이 한 36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지비로 대충 5억씩 이게 몇 가구였더라? 5억씩 세대수가 몇 개였죠? 150? 아까 계산기에 보면 있는데 150집 5억씩 150집에 나눠받으면 이것만 750억 오피스텔 30호 곱하기 3억 정도 해서 요거 한 90억 되거든요. 360억짜리 땅을 사서 그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땅값만 그냥 나중에 환산해 보면 360억짜리 땅을 840억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땅값을 다 인근에 있는 땅값을 다 끌어올려 버리고 건축비까지 올라 버리니까 집값이 그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그런 집값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요, 저나 이렇게까지 여기에서 이런 데 보면요, 제가 찾아봤어요. 11일 전에 뚜벅이 부동산, 대경아, 집사냥 부동산, 뭐 대바리 부동산, 자 황금역 이거 여기서 이 사람들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못합니다. 저희 라이브를 열은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싸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투표를 할 수 있는가? 요걸 한번 물어봐. 설문 요것도 있었네요. 예, 투표가 되나요? 이런 기능이 다 있네. 투표 버튼 눌러주시나요?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9.4억 정도 하는 가격이 비싸다. 감사합니다. 이정임님 감사합니다. 연봉 실수령 5천만 원으로 아무것도 안 쓰고 실수령 5천만 원이면은 실제 연봉은 한 6,500 정도 되나요? 대구에서 연봉 6,500이면 거의 상위권일 거예요. 상위 한 20%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이 대구에서 상위 20%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20년. 근데 물론 이 중간에 이자가 붙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연수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수성구에 부자가 많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수성구에 10억 이상 현금 자산을 가진 사람이 한 6,000명 되나요? 6,000명? 대구에 만 몇천 명 중에서 대충 나눠보면 한 10억 이상 자산 6,000명이라고 해도 이 아파트 구디에 한 번씩 해버리면 10억 이상 자산가가 버머 아이파크에서 한 100명 떨어져 나가.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1차, 2차 하면은 또 한 2, 300명씩 떨어져 나가. 또 막 다른 분양하는 곳들에 범사만산 버머 W에서 떨어져 나가. 막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면은 아파트에 살다 보면 정말 아파트 사다 보면 부자가 다 거덜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박종훈의 지식한방 어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다뤘었거든요. 거기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거 마천루의 저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마천루의 저주. 나중에 뭐 애물단지가 되는 뭐 그런 세상. 아주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라서 생각하지 않죠. 그 후세대가 뭐 국민연금을 얼마나 많이 부담하든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죠. 일단 뭐든지 다 밀어넣기만 합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 것을 니는 왜 문제 삼으려고 하냐 라고 따져 물었더니 박종훈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10년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잖아.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귀담아 듣지 않죠. 이야기 듣지 않죠.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전세 거래 뭐 많이 늘어나니 전세 가격이 오르니 집값이 오르니 그래서 서울 지역도 잠깐만 가지고 가봤습니다.
전세 거래량 2년 전보다 못한 상태. 2년 전보다 전세 거래량 적습니다. 4월도 전세 거래량 좀 적은 상태. 전세 거래 빵빵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 이 투표 종류는 설문조사 종류. 투표 완료 13분이 나셨는데 좀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43분 계시는 중에서 13분이 투표를 참여해 주셨고, 일스테이트 황금 리저브 9.45 비싸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라는 답변이 13표, 아니오라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좀 재방송 시청자라서 그런가 좀 비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인근에 뭐 7점 몇억 하는 상태니까 인근보다 2억이 비싸니까 이 같은 세빙이끼리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전월세 비중도 아무리 서울 뭐 경기 전세 사기 어쩌고 해도 요 정도 수준 1.4대 1 혹은 1.5대 1 정도의 비율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막 극심했을 때는 이게 막 1.1대 1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뭐 전월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요, 뭐 계약 건수에 따라서 전체 전세 보증금 한 달 동안 거래되는 전체 전세 보증금의 합이 확 커져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2년 전보다 그 규모가 더 작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가의 전세의 거래가 일부 이뤄지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시원치 않다. 건당 평균 전세 가격 보면 2년 전이랑 비슷하죠. 뭐 크게 많이 차이 나는 수준 아닙니다. 뭐 많아봐야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인데 그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몇 억씩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초 대비 평균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고 4월달은 살짝 들리긴 했는데 대구는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죠. 부산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서울도 떨어지는 모양새에서 약간 폼을 바꾸긴 합니다. 야, 그럼 이대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서울의 고가 10억 이상 전세에 사는 사람들 비중 보면은 갑자기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가 전세 막 빵빵 터지면 이거 올라가야 되거든요. 10억 이상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더라. 전체 임대 거래량도 예전만 못합니다. 예전만 못해요. 어느 정도 지역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는 기간 동안 임대 거래가 줄어든다. 임대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일부 매수에 가담했다. 그 정도의 거래량 증가로 해석을 하지, 이게 뭐 투자 수요가 붙고 투기 수요가 붙어가지고 거래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요거 미쳤지 않습니까? 서울의 매도 물량 요거 다음 주 월요일에 뉴스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85,000개를 넘어섰습니다. 85,000개를 넘어선 적은 없었어요. 서울 기준으로. 정말 신박한 해석 뭔지 아십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분위기가 아주 암울하던 시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다. 거래량이 줄었어? 거래가 잘 안 돼?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매물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폭망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이 해석 납득 가십니까?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서울의 매도 물량은 연중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물량이 많이 줄었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뉴스를 지방에 있는 우리는 매일같이 접해요. 근데 전세 물량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3만 개입니다. 3만 개. 3만 개일 때 과거에 과거의 분위기 3년 전에 21년도에 매물이 3만 개 정도일 때 뉴스에 한창 나오던 것이 서울, 경기 전세 매물 안 빠지기 시작했다. 전세 매물 안 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매물이랑 지금 매물이 똑같아요. 그럼 지금도 아마 얼추 비슷한 뉴스 헤드라인 제목이 뽑혀 나와야 정상일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매물 3만 개인데 마치 엄청난 품귀 현상을 보이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그럼 과거의 뉴스가 잘못된 것인지 저는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월세 물량도 아마 21년도 그맘때 물건 잘 안 빠진다는 그 시점, 그 시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에서 막 그 임차인들 줄 세워놓고 면접 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언제였냐면요, 임대 매물이
한 2만 개, 2만 2천 개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즉 지금 4만 8천 개에 달하는 물량이 저 반토막이 나서 2.2만 개 혹은 2.4만 개, 예, 지금의 반토막이 났을 때 그때 임차인들 줄을 세우는 것이지, 지금은 임대차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이 매물의 수치로 봤을 때는 그냥 팽팽하다, 그냥 이 정도로 봐집니다. 쿠팡 알리를 통한 링크를 통한 구매는 도움이 됩니다. 잠깐만 살펴볼게요. 댓글. CH님 반갑습니다. 3.3 어플에 30대 세전 연봉 5,600만원이 3.4 상위 14%. 아, 거기 그 프로그램에 소득 입력하는 사람 기준이겠죠. 네. 세전 연봉 5,600만원이 실수령액 5천만원 정도 되나요? 상위 17%? 그 전 연령으로 하면은 또 40대, 50대 올라가지만 또 그 위 연령대는 또 연봉 낮아지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좀 평균적으로 하면 정말 상위 20% 정도 될 거예요. 뭐 누가 뭐 연봉을 억을 받니 뭐니 막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샀지만 저 정도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상당한 수준이에요. 필로티 아파트 어떤가요? 대곡역 화정파크 드림 대곡역 화정파크 드림 살기 좋아 보여서 마음이 가는데 필로티가 걸리네요. 또 뭐 애 키우는 집에서 선호하거나 뭐 요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필로티 뭐 광고하는 글 보면 항상 귀한 필로티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아파트의 그 장점 중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예, 저거 제가 품바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그 아파트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양 사이드로 뜨사주고 위아래로 뜨사주고 이런 게 좀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로서의 장점은 조금 상쇄되는 부분이 있죠. 그 대신 뭐 층간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아파트 대 주택 같은 느낌? 밑에서 냉기 많이 올라오나요? 저도 필로티는 살아보지 않아서 밑에서 냉기가 아마 뚫려 있으니까, 말 그대로 필로티 뚫려 있는 구조기 때문에 아마 무시 못할 겁니다. 또 필로티 사시는 분들은 귀한 필로티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분들 의견, 초록에 있는 다른 분들 의견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우위 지수 대구 10.7,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주저앉았는데요. 전국이 같이 놀고 있다는 동조하라는 이야기, 진짜 입에 침이 막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잘 돼가는 동네, 아닌 동네가 좀 나눠져 있었는데 거의 30에 근접해가는 동네, 30에 근접해가는 동네 어디? 인천, 대전, 울산 요런 느낌이었던 것이 요 근래에 얘들이 대전하고 울산이 조금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아래 동네에 있는 애들이 윗동네처럼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좀 의아하겠죠. 지금 매도 물량이 전국적으로 다시 늘어나는 쪽으로 방향을 살짝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더 동조화가 심해지면은 그나마 잘 나갔던 인천, 대전, 울산을 아마 대구, 부산이 끌어당겨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대구 낙폭 키워졌다는 부분, 세종시는 낙폭이 좀 줄어들었었고요. 대구 신고가 비율 7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뭐 법인 간의 거래가 있었겠구나, LH에서 샀겠구나,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뭐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사고 그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주간 거래량 빨간색이 대구죠. 빨간색이 대구. 작년에 뭐 500건 중반까지도 나왔던 수준. 지금도 그 정도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거래량이 월간 기준으로 2,000건, 주간 기준으로 500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구의 이번 주 거래량이 조금 시원찮았습니다. 한 4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이것이 추세인지 휴일이 하루 깨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해 동안
24년 한 해 동안 이 금융 규제가 시작되기도 하고 신생아 특례가 시작되고 공급 대책 나오고 디딤돌 10조 공급한다고 하고 전세 DSR 폐기한다고 하고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도 하고 이 온갖 이벤트들이 진짜 한 주가 멀다 하고 계속 있습니다. 한 주가 멀다 하고 계속 있어요. 그 집값을 띄우기 위한 정부의 열망,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 그 가운데 생각보다 이 규제책들도 중간에 많이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규제책들도 많이 끼어 있더라.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대구가 살짝 꺾였는 부분이 조금 찜찜하기는 해요. 하지만 전달보다 3월달과 견주어 봤을 때 4월의 거래량 지금 87% 정도 거래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거래량을 예측해보면은 살짝 줄어드는 느낌. 모든 지역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 광역시 지역 모두가 거래량이 4월의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대구 기준으로는 거래량 한번 빵빵 터져주지 않는 다음에는 그냥 이런 시장이 그냥 지루한 시장, 이런 지루한 시장이 이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 거래량 2,000건대. 1,000건 안으로 떨어졌다가 2,000건이 나오니까 대단해요라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2,000건 이 정도면 분위기 좀 냉랭하죠. 냉랭한 시장의 분위기의 거래량이 2,000건이었다. 대구 거래량은 그나마 조금 터져주는 수준, 중간 정도의 거래 활성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창 많이 거래됐을 때 대구에 인구 1,000만으로 왔을 때 25,000. 지금은 대략 7,000 정도니까 한창 때 대비해서 한 4분의 1, 한 3분의 1 정도 느낌? 거래량 3분의 1 정도 느낌. 그래도 지금 있는 수준의 한 2배 정도 되면은 정말 와, 큰 시장이 오는구나. 아무튼 거래량은 뭐 2,500건을 돌파한다 하면은 3,000건에 근접해 간다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귀를 쫑긋 눈을 반짝 하고 보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더라. 그 어느 지역도 지 혼자 잘 나가고 싶어 해도 아무리 잘 나가고 싶어 해도 거래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 없어요. 대전 지역이 그나마 광역시 중에서는 거래가 제일 잘 되는 편. 근데 여기도 근래 들어서 분위기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전세 거래량 대구는 전세 거래는 좀 많이 시원찮은 편입니다. 매매 거래는 아까 초록불이었죠. 전세 거래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세 거래는 울산 다음으로 거래가 안 되는 정도. 울산 다음으로. 광역시 230만 도시의 활력이 아닙니다. 230만 도시의 활력이 아니. 거의 뭐 이동이 멈춰 있다 싶은 정도 느낌이 들 정도. 전세 시장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대구의 매물이 끝자락이 살짝 일주일 전 요 표를 보시면 제가 일주일 전 오늘과 비교하기 위해서 5월 4일 자리부터 5월 11일 자리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일주일 전 대비 매물이 늘어나 있죠. 네, 5월 11일 어제 날짜 기준이에요. 자, 요거 전부 다 모든 지역들이 매물이 한동안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거든요. 대구 기준으로 조금 감소하다가 정체되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끝이 살짝 올라가네,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부산은 끝이 좀 많이 올라가네, 좀 많이 이상하네 이런 느낌. 인천도 잘 내려가던 인천도 갑자기 매물이 늘어나고 광주, 대전, 울산 어디 하나 알고 보시면 매물이 늘어납니다. 울산도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가 다시 증가로 방향이 돌아섰어요. 인구 100만대 도시 끝자락이 올라가죠. 대전이 갑자기 매물이 계속 늘어나면서 대전이 근래 들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광주도 한창 때 이때 갑자기 매물이 폭발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 광주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현상을 겪었습니다. 매물이 폭증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근데 근래에 들어서 매물이 살짝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 인구 1,000만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매물이 대구의 매물을 능가하는 거. 이게 거진 한 2년 만에 매물 1위 자리를 내줬어요. 2년 만에 매물 1위 자리를 내줬어요. 대구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 들죠?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죠. 대구나 부산이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럼 부산하고 또 다른 광역시하고는 또 어떠냐?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전부 다 팔려고 아우성이더라. 자꾸자꾸 매물을 내놓기만 하더라. 줄어들던 전세 매물도 방향이 틀렸습니다. 인천은 아직까지 줄어들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줄어들고 있던 매물이 조금 반등해 나가는 모양새. 부산 일주일 전 대비 한 120건 늘었고 대구도 일주일 전 대비 늘어났고 인천은 줄어들었고 광주 늘어나고 대전 늘어나고 울산 늘어나고 전세 매물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매도 물량하고 전세 물량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 이런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지 그 현상에 대해서는 뭐 어떤 해석을 가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전세 매물 끝자리 두 개만 대구 부산만 놓고 봐도 끝자리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전세 매물 인구 대비로 했을 때 1위 자리 내놓을 수 없다. 대구가 2관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가 2관왕을 하고 있었어요. 인구 대비로 했을 때 매매 매물 1위, 전세 매물 1위 이 두 개 2관왕을 하고 있다가 매매 매물 1위 자리를 부산에 내주고 전세 매물 1위는 여전히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 이런 거 영상 제일 초반에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에 이런 매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걸로 나타납니다. 다른 지역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파트 매물수 100집 중에 6집 정도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집 정도는 전세 플러스 월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100집 중에 9집, 거의 10집 정도, 100집 중에 10집 정도가, 10집 중에 한 집 정도가 뭐 매매나 전세나 월세나 뭐든지 나와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매물이 많다고 표현하는 거죠. 자, 여기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으면은 한 1000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매물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요 구간에 있습니다. 요 구간에 있으면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시장이에요. 점진적인 우상향도 가능한 그런 시장. 하지만 그거보다 매물이 꽃배기로 많습니다. 꽃배기로. 그리고 많은 상태일 뿐만 아니고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1.6세대당 아파트 제일 폭망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광주 1.4세대당 아파트 1개. 광주에 진짜 아파트 천지빛깔입니다. 인구수 대비로 봤을 때 아파트가 천지빛깔이더라. 자, 이런 거 아파트 수나 입주 물량 수나 아니면 멸실되는 것도 감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매물수 대비 회전율은 대구가 5. 요건 조금 양호한 편. 매물수 대비 거래량은 양호한 편. 부산을 보시면 이거 아주 안 좋거든요. 부산은 이 정도 되면은 시장 분위기 나아지기 진짜 힘듭니다. 매수자가 정말 없다는 거예요. 매수자가. 매도하려는 물량은 부산에 5.6만 개. 하지만 한 달에 거래되는 건수는 2,000개. 이거 시장에 물건 내놔도 언제 팔릴지 모르는 그런 시장.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